바둑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4기 지지옥시험대 신사대승리 연승대항전을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백성원 구단의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경기에서 이민지 선수가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신사팀 이제 단 한 명, 이창호 구단밖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사팀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민지 선수라는 복병을 정말 예기치 못했던 것 같이 보입니다. 어쨌든 이창호 선수 한 명이서 고군분투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네, 과연 이창호 선수가 4연승을 거두면서 대역전승할 수 있을까요? 그럼 먼저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계연이 주최 주관합니다. 아마연승 대항전과 프로연승 대항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마는 신사, 승려 각각 7명이 우승컵을 가립니다. 네, 프로연승 대항전은 신사 12명, 승려 12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30분에 초읽기는 40초 5회입니다. 네, 신사팀은 김수장, 한종진, 김동혁 선수가 1승만 거두고 계속 나라가 떨어지다가 안재영 선수가 위기에서 구했죠. 그런데 또다시 이성재, 유창혁 선수마저 패하면서 이제는 유창혁 선수마저 패하면서 이제는 이창호 선수 홀로 남았습니다. 승려팀은 초반에 박재환 선수가 4연승을 거두면서 우세를 점했고요. 현재 이민지 선수가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남은 선수는 오유진, 김채영, 최정 선수가 남아있는데 오늘 경기 이창호 선수와 이민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레전드 이창호 선수와 정관장의 여신 이민 선수의 만남인데요. 오늘 대국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네, 일단은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는 당연히 이창호 선수가 이기겠지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부라는 것은 항상 기세가 오른쪽이 좀 유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창호 선수로서는 일단 그 레전드의 명성을 되살리려면은 오늘 판은 반드시 이겨야 될 한 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과연 이창호 선수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대극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발걸음 내딛었습니다. 이 팬들은 사실은 이창호 구단과 차정 구단이 마지막에 격돌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할 텐데 과연 이창호 선수가 그렇게 해줄지 궁금합니다. 지지옥션이 반상의 월화드라마란 애칭이 있는데요. 네. 오늘 끝나게 되면 약간 조기종영한 느낌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방향이 좀 길어지려면 네. 오늘 이창호 선수가 힘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 조기 종영이 되면은 팬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겠지만 또 스폰서인 이 지지 옥션에 우리 강명주 회장님께서 굉장히 아쉬워하실 겁니다. 자, 지금 이민진 선수가 흉내바둑을 두듯이 흙이 걸쳐가자 백도 걸쳐갔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양화점 바둑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최근에 이창호 구단의 바닥을 보면은 흑번인 경우는 이렇게 양화점을 두는 바닥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 현재 랭킹은 40입니다. 최근에 농심배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 우리나라 그 어린 새싹을 여러 명을 밟았죠. 그렇습니다. 네, 김명훈, 나연 선수에게 2연속 반집승을 거두면서 예, 그렇습니다. 역시 뛰어난 끝내기 실력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전성기 때의 그 끝내기 솜씨를 보여주면서 이창호 선수의 그 부활이냐 얘기했는데 이민진 선수가 이창호 선수를 꺾고 여류팀이 우승하는데 1등 공신이 될지 아니면 이창호 선수가 신사팀을 다시 한번 위기에서 구하는 그 밑받 첫걸음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1986년에 11세 1개월 최연소 입단 기록 2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 최연소 입단 기록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가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제는 여류 기사인데요. 누구일까요? 왠지 구단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우리는 알지만 네. 시청자분들 좋아하니까 일단 성은 조 씨입니다. 아.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네. 답이 나왔는데요. 네. 조 씨가 구단인 여류 기사가 누군가? 그 기사가 이 세 번째입니다. 네. 지금까지 2,482전, 1,786승을 얻었고요. 올해는 20전에 14승 6패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70%의 성적을 올렸는데도 이창호 선수가 올렸다고 하기에는 왠지 좀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통상 승률이 70% 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우아하게 3-3으로 들어간 수. 네, 늘어서 간명하게 처리하네요. 예전에는 이창호 선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안 두고 주로 이쪽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쪽을 상당히 붙이거든요. 네. 그때 이렇게 늘자니 조금 쑥스러우니까 이제 먼저 늘었는데 예전에 이쪽으로 늘고 나서 이게 올 때 그냥 이렇게 늘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 놓고 나올 때 이렇게 늘었는데 AI는 이런 식으로 되면은 흙이 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창호보다는 좀 당해서도 나는 묵묵히 내 갈 길 가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내기 해서 역전승을 많이 거두었죠. 네. 아직도 이창호 구단의 후반전은 정평이 나 있으니까요. 네. 이수도 이제는 이 하반의 여기 선수도 보통 AI는 이쪽을 붙이는 수를 많이 선택을 하지만 이창호보다는 AI 수법은 알고는 있는데 사용은 잘 안 해요. 알지만 네.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수법들을 선호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AI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대신 AI가 하는 대로는 이 습득은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사용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기록은 워낙 많았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도 좀 중요한 기록도 몇 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연소 국내 타이틀 획득 88년에 제8기 바둑왕전에서 14세 1개월 때 기록을 세웠고요. 또 최연소 세계 챔피언 기록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창호 구단은 최연소니 뭐니 뭐 어떻게 보면 입이 아플 정도로 너무나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창호 구단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이 외국에 나가면은 일본이나 중국, 특히 중국에 가면은 거의 전설 중의 전설입니다. 네. 그렇죠. 제가 이제 중국에 유학할 때 택시를 탔는데 제 중국 기원을 가자 그러니까 무슨 일로 가냐고 해서 제 직업이 바둑기사다. 그랬더니 택시 기자님께서 자기가 이창호를 정말 좋아한다. 이창호를 만난 적이 있느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바둑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좋아하시는 이창호 구단인데요. 예전에 그 시진핑 구단도 우리나라에 한번 온 적이 있었죠. 내한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이 만찬을 열 때 이창호 구단이 그때 초대받아서 갔었거든요.
시진핑 구단이 어떤 사람이 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 2차 구단을 보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이다, 바로 저 사람이다 할 정도로 이제 2차 구단의 명성은 중국에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지금 초반에 흙이 빠진 수 어떤 의미를 가진 수일까요? 네, 저 빠진 수에 대한 의미는 이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여기를 붙이고 나서 막을 때 이게 치중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끊어버림으로써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빠진 수가 좋은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에 넘어가는 수도 엿볼 수 있겠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바둑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에 백은 흙이 연결하는 것을 차단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여러 다른 가지가 쪽으로 다 가야 있습니다. 될까요? 일단 차단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음. 보통 둔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짚으면은 이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짚으면 제일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둘 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쪽에 안정은 될 수가 있겠죠. 다음에 이쪽으로 오고 나서 올 때 뭐 이런 식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것은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하는 기분이 들고요. 네. 그것이 아니다 싶으면은 일단은 큰 데가 차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지켜놓고 나서 여기서 이 두 점이 이 석점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봐가지고 그 공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 침착하게 지켰네요. 네. 일단은 제가 볼 때 이민진 선수는 이창호 구단을 맞이해가지고 예전에 한 번 둔 경험이 있거든요. 네, 2013년에 네. 당시에 이민 선수가 네. 이창호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농심배 예선전에서 한 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둑을 둬보니까, 일단은 이창호 사모님한테는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두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공격형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공격은 하되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이지 대말 잡으러 가는 아하. 공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이민진 선수가 일단은 이 석점을 신랄하게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보고 있는 것이죠. 아, 침착하게 한 칸을 띱니다. 네. 백이 뭐. 되면은 좋은 자리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중앙으로 한 칸 되면 악수 없다는 말이 있죠. 이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 백이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두 점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뛰어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다가 뭔가 모양을 쌓아놨지 않습니까? 이 모양이 이쪽에 백의 세력에 어우러져 가지고 이 모양이 약간 퇴색됩니다. 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 칸 띈 수는 뭐 어떻게 보면 오직 이한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감각엔 그래요. 근데 AI는 이쪽 둔 걸로는 이쪽을 둬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렇게 두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다음에 또 손을 빼게 되면 자꾸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 하변의 모양을 자꾸 키우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칸 띈 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한 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수로 여기를 안 두고 여기를 두니까 AI는 본인 마음에 안 든다 해서 조금 백한테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거의 모든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데요. 네. 통산 우승은 140회로 2위입니다. 네. 조은영 구단이 162로 1위네요. 160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140회도 인간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보통 인간이 어떻게 140회를 우승을 합니까? 근데 이 스승인 조은영 구단이 워낙 많이 승리를 거둬놓으니까 그 1위가 아니고 2위가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조은영 구단의 유일무이한 제자가 이창호 구단인데요. 예. 이 두 사람의 스토리가 영화화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주연 배우로 이병헌 씨가 조은영 구단의 역할을 맡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저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일반 학생들에게도 이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이런 스토리를 말해줬을 때 굉장히 흥미로워하더라고요. 네. 사실 한 집에 머물면서 같은 대국장에 가서 대구를 하고 또 같은 집에 돌아오고 이런 스토리가 흔하지 않잖아요. 예. 사실은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화제지간일 때, 이 초유단 시절 때부터 오던 때까지 그 집에 있을 때 그 스토리는 제가 많이 아는데, 네.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별 밝힌 거는 없습니다. 가끔 전 어디 이제 강의하러 갔을 때는 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조은영 구단과 이창호 구단, 이 두 사람의 사제지간의 히스토리는 정말 뭐 영화를 만들어 손색이 없는 네,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레전드가 많습니다. 이 바둑계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일단 바둑계 선두 주자였던 태두였던 조남철 구단을 비롯해서 네, 그다음에 김인 구단, 그 이후에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 그다음에 이세돌 구단, 박정환 구단 이르기까지 쭉 있는데 아직까지 박정환 구단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현재 아직, 진행형이니까요.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이제 은퇴했기 때문에 아직은 더 이상은 안 되지만 이창호 구단과 조은영 구단이 그 중에서는 저는 최고의 레전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꼭 누구 꼽으라 하면은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조은영 구단하고 개인적으로 친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 이창호 구단을 뽑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까지는 저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이창호 구단은 해외에 나가면 더 유명해요. 해외에서요? 네, 해외에 나가면요. 그러니까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창호 구단 전성기 때 중국에서 하도 많이 지니까 네. 하늘은 왜 나를 내고 이창호를 내느냐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예전에 뭐 이 마사촌 구단이나 창하오 구단이 이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창호 구단만 아니었으면 세계대회를 여러 번 우승할 수 있는 그 기사들, 유명한 기사들이 전설 속의 전설인 기사가 있었는데 이창호 구단 때문에 다 벽에 막혔었죠. 이제는요. 네. 통산 우승이 140회니까요. 네. 많이 막혔을 것 같습니다. 밭전자 행마가 나왔습니다. 아주 멋있는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흙이 갈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뜻인데요. 네. 이걸 가르는 수는, 가르는 수는, 이쪽으로 가르는 수는 나오고 올 때 끊어도 이렇게 밀고 나와야 되는데 저쳐만 놓고 나올 때 이쪽을 나오고 나올 때 이런데 끊어버리면요. 다음에 응수가 없어요. 이게 잡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밀어버리고 나올 때 못 이기는 채 같이 나와버리면은 네. 이음은 잡아서 안 되고 나오면 이걸 따낼 때 이걸 따내게 되면은 다음에 여기 먹는 것까지가 거의 선수입니다. 기족의 맛이 너무 나쁘네요. 네. 뭐 쉽게 얘기해서 이런 이연재가 다 맡는 게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만 와도 기분이 나빠요. 네. 온다고 하면은 붙이고 나올 때 젖히기만 하더라도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수로 이번에는 이렇게 치받는다고 하면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막으면 나와서 이 두 점이 죽어버리고 석점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이쪽으로 두면 네, 오히려 이쪽은 집이 있고 여긴 집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흙이 더 위태로울 수가 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 귀는 항상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두터워지면 맛이 나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상대방이 있고 밭전자를 짤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백이 밭전자 행마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창호 구단이 들으면은 네, 속쓰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국 중이시니까 못 들으시겠죠? 예, 못 들겠죠. 이창호 구단이
사실은 농심벤이 옛날에 이 농심배 전신이었던 진로벤이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떤 기전, 한 기전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기전이 있어요. 모 기전에서요. 네, 모 기전에서요. 그 기전이 뭐겠습니까? 무슨 기전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연승전인 거죠. 그 기전이 바로 이 기전입니다. 2차 구단이 이 지지 옥션배에서는 여태까지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만한 사실인데요. 네, 이차우 구단이 물론 시드를 받아 출전을 했지만 네, 안 두고도 우승한 적이 있긴 하죠. 그렇죠. 근데 두 판을 뒀는데 두 판을 다 패하면서 네, 그 이차우 구단이 패하면 바로 신사팀이 또 탈락하거나 네, 항상 이기지 2차 구단이 않습니까? 주장이었기 때문에 2차 구단이 패한다는 얘기는 2차 신화팀이 졌다는 얘기가 네. 되는 것이죠. 근데 2차 구단이 4번을 나와서 2번은 한 번도 안 두고 우승을 하고, 네, 2번은 나와서 2번 다 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는 그 참가했던 그 기사들이 속이 쓰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끼리 신사팀이 농담으로. 네. 속이 쓰렸겠네요. 뭐 자기가 무슨 임해봉이라고, 뭐 리마이펑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일본의 대만 기사인데 일본에서 활약하던 림하이펑 구단이라고 있습니다. 오천 구단이 제자였죠. 근데 임해봉 구단이 1960년대 그 활약을 하던 기사였는데, 근데 그 기사가 1인자 시절에 여류 기사에게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바둑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은 겸손하게 조용히 있다가 흑번이었습니다. 이겼다고는 얘기 안 하고 흑번이었습니다. 흑으로 이겼다는 얘기고, 또 말 안 하고 씩 웃고 있으면은 다른 기사가 와가지고 어제 여류 기사하고 뒀대. 그러니까 여류 기사한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대요. 그런 얘기가 네. 됐어요. 근데 그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스토리, 임해봉 구단이 그 미담을 얘기하게 되면 그 스토리에 2차 구단은 임해봉 구단은 신사 중에 신사였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차 구단 보고 뭐 임해봉 구단 닮아가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저희가 정말 실제로 이차우 구단이 여자 기사에게 약한가 해서 찾아보니까 네. 일단 이번 디지옥션에 나온 선수들 보면 최정 선수에게는 4대1로 앞서 있고요. 네. 오유진 선수는 1대1, 김치영 선수에게는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뭐 확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민진 선수한테 승리를 거두면은 이창호 선수가 신사팀을 우승으로 이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민진 선수로서는 본인이 나의 멘토 중에 멘토인 이창호 사범님과 두는 건 영광이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멘토를 또 한번 꺾을 수 있을지. 제가 이차우 구단과 페어바둑을 한번 같이 팀으로 둔 적이 있는데 네. 시합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간 팬미팅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바둑을 둔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백이 생각하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흑이 입구자로 두니까 꽤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는 손을 그만 대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백이요? 이 백이 만약에 이쪽을 맞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늘어가지고 이쪽으로 또 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런 데 급사목 맞으면 좀 아프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이런 정도로 두고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다른 곳을 둔다면 어딜까 하는 것입니다. 그쪽부터 네, 그렇죠. 들어갑니까? 저는 이제는 하변 아니면 자변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두는. 그래서 단도 치면은 나와가지고 이음은 이쪽 축으로 잡고 이렇게 오면은 단도 치고 따낼 때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축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을 이제 보통으로 여기고 있는데 일로 들어갔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흔치는 않은 방법입니다.
이창호구단은 이쪽으로 치워가면서 뭐 상대방이 이쪽으로 뛰어오는 것은 겁나지 않는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젖히고 나올 때 최소한 이 호구 친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이 좀 위태롭지 않느냐. 또 이쪽이 왜 선수냐면은 다음에 이렇게 건너붙여 가지고 나올 때 끊는 수가 좋은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놓고 단도 치고 따낼 때 뭐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도 위태로울 뿐이 아니라 다음번에 여기까지 다 듣고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살아도 산 게 아니겠죠. 네, 생물 요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은 너무 흙이 좋은 모양이기 때문에 이것은 님의 생각이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백돌이 사는 것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네. 살아도 중앙 흙이 두터워지면 흙도 충분히 들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변에 집을 다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변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두터움을 이용해 가지고 결국은 이쪽을 어떻게 여하에 공격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이 돌도 뭐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하는 것은 젖혀서 이건 끊어져 가지고 이 아니면 죽으면 안 되겠습니다. 보통 둔다고 한다면 이런 정도나 아니면 이렇게 오고 나올 때 이렇게 늘어가지고 이쪽을 그냥 살려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쪽 하나 오고 이으면은 놓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호고 쳐주게 되면은 여기와 젖히는 수가 맞벌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뭐 일단 흙이로서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가장 두면 안 되는 수가 붙이는 수겠네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두면은 놓고 대개 보면 이 기력이 좀 약하신 아마추어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 한 점을 잡으면 만족 아닙니까? 하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다음에 이렇게 붙이기만 한다 하더라도 이 집이 이 집부터 더 큽니다. 이 집이. 네. 금기해야 될 행마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데 하나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이거 젖혀가지고 놓고 이렇게 넣는 것도 거의 선수가 됩니다. 손을 그 빼게 안에, 되면은 맞고 나올 때 이런 데 하나 가르고 나오면요. 아주 괴로워집니다. 한 점을 잡겠다고 붙이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쪽으로 받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제일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막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늘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기분상 막고 싶은데요. 네, 막을 필요 없어요. 다음에 손을 빼면은 이쪽에 한 방 오면 거의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거의 둬야 되는데 뭐 이쪽 하나 두고 이쪽을 두게 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막아둬도 이건 충분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훗날 이 모양은 나중에 안 두게 되면은 이쪽을 찌르고 나올 때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 모양이 상당히 궁핍한 모양이 되겠죠. 네, 단두 쳐가지고 사활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맞게 되면은 둘, 넷, 여섯, 일곱 줄이니까 역을 둬야지만 삽니다. 역을 둬야지만 삽니다. 아주 괴로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초반에 승려팀의 박지원 선수가 4연승을 거두면서 승려팀이 좀 쉽게 우승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안주영 선수가 첫 출전에 또 5연승을 거두면서 승부가 몰게 되었었어요. 예, 예전에 그 1990년도쯤에 그 작품인 이문열 씨의 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는 소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날개가 없는데 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안주영 선수가 그걸 입증했습니다. 언제까지 추락하느냐 하고 왔는데 안주영 선수가 등판하면서 5연승으로서 뭐 8대8 동점을 이뤘지 않습니까? 네. 아, 정말 추락하는 것도 날개가 있구나 했는데 또다시 이민진 선수가 나타나서 이 신사팀을 나락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나락에 빠진 그 상태를 이창호 구단이 구원을 해야 됩니다. 네, 이창호 구단 홀로 4대1로 쌓여야 되는 입장인데요. 또 4연승 하면은 그 나름대로 드라마가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제14기 지지 옥션입니다. 레전드 이창호 구단의 대국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한 브랜드 지지 옥션과 함께합니다. 숙녀팀의 이민진 선수가 오늘 이긴다면 이대로 숙녀팀의 우승이 확정되는데요. 이민진 선수가 오랜만에 지지 옥션배에 본선에 올라와서 네. 안조영, 이성재, 유창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고 아주 멋진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민진 선수는 특히 그 팀게임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보면은 이 팀게임만 하면 힘이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개인전 우승 경험이 없는데 네. 단체전 우승 경험이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 있었죠. 응답하라 네. 1988인가? 그 드라마 정말 좋아했는데요. 네, 거기서 네, 이창호 구단이 상하이 대첩을 이루었는데 과연 요번에 네, 상하이 대첩이 아닌 지지 옥션 대첩을 이룰 수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네. 당시에 상하이에서 농심 배철 라운드가 열렸었는데 사실 한국팀의 우승이 좀 희박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5연승 한다는 건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5연승 중에서 한 명은 이제는 일본 사람이었고 4명이 바로 이제 중국 사람이었는데 중국이 다 이 랭킹 뭐 5위 안에 드는 기사를 갖다가 모두 몰리셨는데 그 당시가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드라마에서는 전성기 때가 나오는데 네. 전성기 때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이창호 구단이 바로 동아일보 국수전에서 최초란 구단에게 막 네. 패할 때였어요. 그러면 후배에게 타이틀을 빼앗기 때문에 좀 더 내장이 좀 있을 때였겠네요. 네, 아직 빼앗기지는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상하이 가기 전에 바로 금강산에서 한국 최초로 동아일보 국수전이 거기서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도전기가. 네. 그 금강산에서 열렸었는데 그때 최초라는 구단이 도전자로 들어와가지고 이창호 구단한테 타이틀을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때 지구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하이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많은 기사들이 네. 이창호 구단이 아무리 날고 겨도 요번만은 힘들 것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지금 후배인 뭐 까마득한 후배인 그 10년 84년생, 85년생인가 75년생이니까 10년 후배죠. 네. 10년 후배에게 타이틀을 빼앗길 경지까지 놓였는데 요번에 상하이에 가서 잘 할 수 있으랴 이렇게 했는데 그때 꼭 이창호 구단은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성적을 내는 게 있어요. 남들이 된다고 할 땐 또 성적을 잘 안 내요, 보면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제가 이창호 구단한테 크게 기대를 안 하면서 보고 있는 이유가 네. 너무 기대하면은 이창호 구단이 또 놀라게 할 것 같아가지고. 네. 어쨌든 그 당시에 뭐 5연승을 거두면서 뭐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아마 이 응시배에서 조은영 구단이 우승했을 때, 1회 때 우승했을 때, 그때 이후로 최고의 빵빠레를 울렸을 것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그때 상하 대첩을 벌였을 때. 드라마에서도 패러디가 될 정도로 당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지금 흑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흑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고민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또 한 가지는 이쪽으로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어디 갔어? 네, 이렇게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고 나서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그냥 이렇게 젖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쪽을 끊어서 잡지는 못합니다. 나오고 올 때 이걸 잡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적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아마 백은 이쪽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때 여기를 입구 두는 것도 있고 또 일루 치는 것도 있습니다. 일루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을 따면은 여기를 이어버리고요. 여기를 치고 놓고
놓고 이쪽을 잡는다고 한다면은 이때는 이걸 잡아가지고 백은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석점이 죽으니까. 그때는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이쪽은 갈 데가 없죠. 거의 중간은 진배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모든 것을 다 빼고 여기부터 지켰습니다. 결국은 이쪽을 지키는 것은 애초에 요것만은 교환드린 이수와 거의 마찬가지죠. 나오고 늘어둬도 결국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네. 젖히고 그냥 호구 쳐 두겠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여기서 우변쪽 젖히는 것은 안 될까요? 아, 이쪽 젖히는 거요? 네. 이쪽 젖히는 것도 물론 되죠. 근데 이쪽 젖히는 것은 여기 잡는 것이 워낙 기분이 좋아요. 잡고 나서 놓을 때 놓게 되면은 여기가 결국은 백은 이것도 살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이렇게 또 놓고 이쪽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젖히는 수와 이쪽은 손을 한 수 더 가게 되면 이 정도만 두면 거의 잡혔겠죠. 네. 네, 이건 갈 데가 없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막아두고 온다 하더라도 막아두면은 이쪽을 막아와야 되는데 여기는 가만히 늘려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죽어있는 모양입니다. 뭐 단도친다 하더라도 다 이어준다 하더라도요.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걸 젖혀가지고 잡히는 모습이고 여기서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역시 이걸 젖히게 되면은 이 궁도는 죽어있는 궁도입니다. 일단은 호구를 치고 싶습니다. 아래로. 이거를 심하게 공격할 수만 있다면은 이거를 그러면 젖힐 수도 있긴 있어요. 젖히고 이쪽을 끊어 먹을 때 이쪽을 이어두고 둘 수도 있긴 있는데 이쪽은 심하게 공격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집을 많이 벌게 되면은 뭐 이쪽으로 갈라오는 수 같은 거는 항상 이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죽는 말은 아니고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젖히고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젖히고 놓고 이렇게 둔다 하더라도 여기 집만 좀 생긴다 뿐이지 이것이 잡힐 리는 없거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호구 치는 한 수 같이 보이는데 과연 어떻게 둘지. 호구 치는 한 수 같이 보입니다. 이어두겠죠. 패를 받지 못합니다. 패감이 없기 때문에 이어둠으로써 이게 이어둬도 돼요. 이어둬가지고 다음에 안 두면은 이걸로 잡히는 모습이고 또 이쪽을 만약에 막겠다고 한다면은 이걸 2단 젖혀가지고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다 밀어줬다고 치고 놓고 올 때 놓고 이쪽을 막았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게 젖혀도 됩니다. 그럼 단두 치고 나서 놓을 때 이걸 이어도 이렇게 늘어버리게 되면은 이 모양이 살았느냐? 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 모양을 잡을 때는 나중에 여기를 먹어치면 됩니다. 여기를 먹어치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먹어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잡으면요. 여기를 치중을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음은 나와서 죽어버리고 이쪽을 두게 되면 이걸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두게 되면은 뒤를 막아가지고 양쪽으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죽은 것이죠. 여긴 집이 있지만 여긴 집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죽어있는 모양입니다. 흙이 방금 주수는 어떻습니까? 일단 백이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 들어가는 것이 급소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어주고 나서 둬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2차 후단은 뭐 이 정도 잡는 거는 이렇게 밀어가지고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진 선수는 지금 뭐 하변을 이미 살릴 의사는 없습니다. 하변을 이용해서 이 우아기의 백의 진영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이 우상기 쪽의 베개 모양을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끌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수가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이쪽으로 늘어놓고 나서요. 네, 여기를 둘 때 여기 붙이는 맛도 조금 있거든요. 여기 붙이는 맛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쪽으로 밀어가는 것도 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나올 때 이렇게 나오고 늘게 되면은 그때 이런 식으로 밀어가지고 두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나오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단수를 치면은 나오고 일로 밀면은 일로 나오고 일로 밀면은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걸 따내게 되면은 이 모양이 잡혀 있는 모습이죠. 네,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이 이민진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흙이 한 점을 나가지 않고 네, 하변을 찔러서 잡아두었습니다. 네. 하지만 백도 빵 때리게 되면은 이것은 백도 만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물론 이제는 AI는 학적에 좀 더 점수를 주고 있는데 지금 이걸 빵 때림으로써 빵 때리면 30집이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빵 때림으로써 여기가 지금 얇았던 돌이 다 상화이 됐고 이 모양이 두터워졌고 여기는 아직까지도 뒷맛이 조금만 있습니다. 뭐 임민진 선수는 이 정도로 만족이다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이창호 선수는 여기를 선수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이제는 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하변 쪽이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흙은 큰 자리로 돌을 옮길 것 같습니다. 네. 좌변 쪽이 아직 텅텅 비어 있는데요. 예. 뭐 저보고 한 뭐 이런 정도로 두고 올 때 이런 정도로 두지 않을까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쪽을 뒀을 때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이쪽을 나와두고 놓을 때 뭐 이렇게 두는 것이 보통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AI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요. 잠시 이민진 선수가 이제 어디 갔기 때문에. 근데 여길 두라 그러네요. 여길 두라 그러네요. 나를자도 아니고요. 네, 이 수는 전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보통 둔다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붙이거나 네. 아니면 나를 자르고 하거나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역을 두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역을 두게 되면은 백은 역을 둔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흙은 역을 둔다.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이거는 껴붙여가지고 충분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껴붙일 수가 있다는 끊어버리고 얘기네요. 네. 나오면은 건너가서 나를 자보다는 이수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시청자분들에게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뭐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구자는 저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두는 수는 이렇게 붙이거나 나를 짜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 나를 짜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왜 안 했냐 하면은 여기 붙이는 것이 기분 나빠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쪽이 얇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쪽으로 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받는 것은 가만 늘어준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렇게 호구 치게 되면은 기분이 나쁘다. 또 이쪽으로 늘어두는 것은 이 정도로 해두고 나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이 훌륭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니까 또 일리가 있습니다. 네, 2차 구단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여튼 AI 얘기는 이수로서는 이렇게 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2차 구단도 나중에 쑥스럽지 않습니까? 네, 보게 되면은 본인이 끄떡끄떡 하면서 그 수가 좋겠군요 하면서 다음에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인터넷 바둑이라면 마우스 미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물론 있겠죠. 네. 네. 네, 한 발 더 갑니다. 최근에 프로바둑에서 양날일자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예. 사실 3-3에 들어오면 잡기가 좀 까다롭지 않습니까? 지금 이 돌이 이렇게 양날일자로 있을 경우는 3-3에 들어가도 이건 잡힙니다. 잡을 수 부분적으로는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요. 이 모양은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맞고 찌르면은 이게 두는데 그 다음에 사는 수가 없어요. 이쪽을 둔다 하더라도 젖히고 나올 때 또 이쪽으로 가면은 막아야 되는데 이게 치중 가게 되면 사는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두는 것이 좋은 수가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에 백돌이 있는 경우는 흑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 날일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네, 물론 여기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응원군이 없는 쪽으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네. 반대편으로 또 네. 입구자를 두는군요.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역시 이건 잡힙니다. 온다 하더라도 막아버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막아버리면은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여기가 돌이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쉽게 와도 되겠죠. 나오고 나서 이게 젖혀도 이건 잡혔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쪽을 두면 되는데 지금 역시 바둑은 실리가 좋은 거야 하면서 네, 실리를 택했습니다. 102점을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102점이 살아가면 흙이 또 곤마가 되니까요. 네. 뭐 백두 점이 살아간다 하더라도 흙이 곤마가 될 일은 없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근거를 없애놓으면 원래 이 뿌리가 있는 나무는 천년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돌은 사실 이제는 흙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민지 선수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흙의 입장에서는 이런 돌은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이 좀 없는 돌이다 예, 이렇게 그렇죠. 판단할 수 네. 있겠네요. 뿌리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아래 뿌리가 깊은 돌은 쉽게 잘 안 잡힙니다. 네. 근데 지금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공격을 많이 당할 공산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모로 2점을 잡아두면 좋은 점이 많네요. 네. 그리고 이 모양은 지금 한 수 두면 그때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때도 들어갈 이런 수 식으로 있어요? 지키면은 일로 들어가고 또 이런 식으로 지키면은 일로 들어가고 네. 또 이쪽을 어떻게 지킨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데 붙이게 되면 또 이것은 뭐 젖히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건 가볍게 타개가 된 모습이죠. 건너가 봐야 아무쪼록 끊어버리면은 정말 쉽게 하면 이쪽을 끊어버릴까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을 때 이쪽으로만 온다 하더라도 가볍게 타개가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이것은 이쪽을 두고 나오면은 여기를 가만히 늘어둡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은 이쪽을 굿자를 둡니다. 이걸 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두게 됩니다. 여기를 찝으면은 이걸 둬가지고 살아버리는 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쪽을 치중 가게 되면 이수가 묘수입니다. 요수로 살아버립니다. 젖히면은 그때는 가만히 이쪽을 이어버림으로써 네. 이건 살아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귀 쪽이 아직 완벽하게 백집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좌변 쪽은 백이 한 번 더 두어도 침투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네. 흙이 2점을 잡는 걸 선택했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끊으면 흙이 한 점 나갈 수 있을까요? 끊으면은 나갈 수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끊어도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면 단수를 치고 네. 나올 때 일로 밀어버립니다. 물론 이 돌이 먼저 밀려져 있으면 이제 나갈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네. 이쪽으로 와도 이때 이거 밀면은 따로 놀면 되는 거죠. 네. 나는 이걸 잡았기 때문에 이하고만 놀겠다. 아하. 이쪽은 혼자 놀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백이 민수가 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2점 잡는 것은 그렇게 뭐 크게 선호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지금은 늘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늘어둬야 됩니다. 그럼 이제 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네, 지금은 흙이 지금은- 나간 수가 안 네, 되니까요. 지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쪽으로 단수를 치고 네, 따낼 때 이렇게 안 들어둬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손 빼는 것은 이걸 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뭐 이런 식으로 건너가거나 이렇게 있는다 하더라도 10초. 이거는 견딜 수가 없죠. 둘, 셋, 넷, 다섯, 네, 네. 여섯. 잡아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네. 2차 하고 다닌 도끼 때문에 제가 네, 이 이수에 대해서 네, 너무 가부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저는 안 둡니다. 좌변 쪽 두는 게 취향에 맞으시나요? 네, 근데 이제는 둬야겠죠. 이제 여기까지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둬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까지 이게 다 악수거든요. 이러고 손 빼면은 이거 저 가지고 더 안 됩니다. 지금은 둬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안 둔다는 얘기는 애초에 이걸 2점을 안 먹는다는 얘기가 되는 아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기자들이 AI가 등장한 이후로 연구도 많이 하지만 네. 이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진행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2차 구단이 이렇게 뭔가 좀 집이 차분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바둑 선호한 게 아닌가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전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설인 그 조은영 구단이나 이창호 구단, 또 뭐 유창회 구단 이런 기사들이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30초. 예전에는 기풍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풍이 없어졌다. 아. 뭐냐? 스승이 하나기 때문에 그 스승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전부 기풍이 없어졌어요. 네. 한 칸 댄스는 어떤가요? 좋은 수있죠. 이 수를 안 두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수가 좀 기분 나쁘다 그랬죠. 아, 붙이는 네. 수요. 이쪽 올 때 이렇게 호고 쳐두게 되면은 막으면 이젠 단수를 치고요. 나올 때 단수 치고 이 수로 여기 쪽에 있고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쪽을 둘 때 나오고 나서 오면은 이런 식으로 둬버리면요. 어허. 이게 잡힌 겁니다. 지금 이 돈은 그렇군요. 없거든요. 이 돈은요. 네. 네, 이 돈은 없기 때문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쪽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이 붙일 때 흙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 칸 댄스는 좋은 수군요. 네. 백도 한 이런 정도 해두면 제일 보통입니다. 이런 정도 해두면 제일 보통인데, 네, 그 정도 해두면 제일 보통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흙이 또 그 세 칸 사이에 쏙 들어갔을 때 네, 그런 또 잡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 색간 사이요? 방금 백이 벌린 자리에 아, 붙인다거나 예. 아니면 세 칸 사이에 들어가면 잘 안 잡히더라고요. 네, 지금 이런 데 오면 잘 안 잡혀요. 네, 이런 데 오면 잘 안 잡히고, 또 여기서 만약에 이 돌로 여길 뒀으면은 또 여기 오면 잘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2차 구단은 지금 여길 뒀지만, 여기도 맛이 있고, 여기도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모양은 하나, 둘, 크게 재수없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기 이윤수는 어떤가요? 2차 구단 벌써 끝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흙이 두지 않았다면 네. 백이 어떻게 두었을까요? 그쪽을 안 두면 이제는 어떤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두고 나서요. 또 막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렇게 두고 나서 올 때 그때는 여기를 끼우는 수는 좀 있어요. 그거나 아니면은 이걸 따내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를 끼우는 수가 좀 기분 나쁘죠. 여기를 끼우는 수가 기분 나쁩니다. 이음은 단수치고 이어서 안 되고 이쪽으로 끊는 것은 이음은 물론 그만인데 이렇게 둬가지고 한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맛이 조금은 있습니다. 2차보다는 네. 지금 이 집과 이 집을 합치면은 뭐 이 정도면 대장부 살림살이 이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양은 하나 더 두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하나 더 두고 싶어요. 이런 데 하나 두면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한번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를 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만 둔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잡힐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 조금만 골치가 아파요. 그쪽을 막네요. 보통 네. 이런 데 막는 것은 16집 강이라 그러죠. 16집 네, 강입니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6집 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개 보면 이 박영훈 구단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 일리가 있는데 다른 기사들이 얘기하면은 과연 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어렵기 때문에 보통 16집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박영훈 구단에게 연락을 합니다. 네. 이건 좀 난이도가 높은 걸 하면 박영훈 구단에게 감수를 받죠. 예. 물어보면 얘기해 줍니까? 저랑 또 친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저희는 잘 못 물어봐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제 박영환 구단 아버지하고는 친한데, 네. 박영환 구단은 제가 이제 아주 어릴 때 봤거든요. 네. 뭐, 유치원 다닐 때 봐오고, 막,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저도 그냥 박영환 구단이 좀 어렵고, 박영환 구단 저를 더 어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네. 끝내기에 역시 박영훈 구단이 정확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희는 제가 제일 궁금해한 네. 것이 여길 들어올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저도 궁금해하는데 궁금한데요. 네, 이렇게 한번 더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걸로 이렇게 오는 것은 이것은 나오고 올 때 젖히고 나올 때 이렇게 호고 치면은 최소한 패는 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는 날이면은 이 여기 단점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가지고 노출돼서 이런데도 좀 기분이 나쁘죠. 네. 막으면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 젖히고 있는 거 등등이 하면은 뭐 이것만 해도 뭐 덤을 뺐습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둘, 넷, 여덟 집이 났지 않습니까? 덤 이상이 나왔죠. 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이 났기 때문에 이런 건 충분합니다. 항상 저렇게 삼삼 들어왔을 때 응수법이 네. 배석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배석에서는 백이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쉽게 잡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두면은 조금은 어렵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네.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네. 찝으면은 똑같이 팩 모양이 날 것 네, 같고요. 이렇게 두면 이제 이쪽을 한 칸 뛴다 하더라도 찌르면은 나오고 놓으면은 이렇게 둬가지고 요 모양은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다음번에 이렇게 젖히면은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기 둘 때 가만히 이어두면은 여기 두면 이렇게 씌우면 죽긴 죽었죠. 자체로는 궁도가 네. 안 나오네요. 이렇게 두면 죽었는데 근데 대개 보면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텔에 두지 않고 요 정도만 해두고 나서 이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이죠. 이 정도만 해두고 나서 찝찝하긴 합니다. 네, 이 정도만 해두고 나서 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모양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네, 이런 것도 재밌는 모양 중에 하나죠. 네, 막은 수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처럼 막은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막는 수는 어차피 패가 날 거면은 약한 쪽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올 때 놓고 올 때 단수 치고 나올 때 놓고 놓을 때 이렇게 두면 패가 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것은 여기가 강화됐기 때문에 만족이다 이겁니다. 이제 30초. 자산기의 살이 아주 궁금한 상황인데요. 자, 이 형태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네, 이민진 선수의 승리로 이번 지지옵션대가 막을 내릴지 아니면 드라마가 연장될지 궁금한 순간입니다. 마주 앉은 너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다. 제14기 지지옵션대입니다.